가득한 이곳. 바쁜 일상을 잠시 뒤로 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주는 이곳은 제가 너무나도 아끼는 공간인데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옥상에 만들어진 비밀 정원, 바로 옥상 정원입니다. 울산의 대표 번화가 남구 삼산동. 콘크리트 건물이 늘어선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주변 건물과 다를 것 없는 모습. 한 발, 두 발, 설렘을 안고 도착한 옥상에는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옥상을 가득 채운 다양한 식물들. 삭막한 빌딩 숲속 푸르름이 빛나는 옥상 정원입니다. 우리가 도시에 건물만 지으면 녹지가 훼손되니까 그 녹지를 보존하려고 하면은 옥상밖에 보존할 자리가 없어요. 마치 작은 숲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풍경. 여기가 건물 꼭대기라는 걸 잊게 만드는데요. 주인은 울산에서 가장 큰 문구점 대표입니다. 여기는 마치 자연을 옥상으로 옮겨놓은 것 같죠. 정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박봉준 대표. 이 나무는 땅두릅인데 새 배설물에서 올라온 나무거든요. 심은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또 있는 거는 이 안에 만개나무, 만개씨가 널찍어 올라온 만개나무고, 여 밑에 이런 거는 땅살이 나무, 산에 야생으로 난 땅살이 나무. 이거는 이제 대나무. 인공적으로 조성했지만 스스로 자연 생태계를 되찾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수돗물 대신 빗물과 햇살을 머금고 자라난 꽃나무. 그대로 두어도 아름다운 자연을 닮은 정원입니다. 제가 옥상 정원을 만든 이유는 우리 집 환경 때문에 만들었는데, 이 환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옥상을 갖다가 이제 정원을 만들고 또 생명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거죠. 겹겹이 들어선 건물 틈 사이 자리한 비밀스러운 옥상 정원. 하늘과 맞닿은 곳에서 녹색을 만날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공간입니다. 삼산의 이 삭막하고 건물들 사이에 이런 정원이 있어서 와서 힐링도 되고 깝깝한 마음을 이렇게 해소도 하고 함께 이렇게 담소나는 공간으로 정말 좋은 정원인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만나는 초록빛 힐링. 박봉준 대표의 환경에 대한 확고한 생각은 새로운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시선을 빼앗는 특이한 건물. 건물 사이사이를 푸른 나무가 채우고 있습니다. 건물들 봤었을 때 간판만 있는 경우에는 좀 삭막한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조경과 나무가 같이 섞여 있으니까 도심 속에 푸근한 느낌이 들면서 여름 속의 나무 그늘도 이렇게 찾게 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쨍쨍한 햇볕을 가려주는
기분 좋은 나무 그늘. 정원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굉장히 자연과 녹지 그리고 환경을 강조하셨었는데요. 어릴 때 저도 같이 쓰레기도 주우러 다니고 뭐 일회용품도 못 쓰시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어릴 땐 사실 불편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커서 보니 환경이 다시 주목을 받고 우리 주변에 녹지가 참 부족한 걸 깨닫고 나니 저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아무래도 좀 생활을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일회용품도 적게 사용하고 뭐 저희가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저희 생활 습관도 많이 바뀌게 하신 것 같고요. 주변에도 아무래도 녹지에 대한 뭐 중요성이라던가 우리가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아이들이 보통 자라다 보니까 이런 녹지를 볼 일도 적고 그리고 뭐 특히나 도심 속에 건물 위에 이런 녹색 공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끼시고요. 뭐 가을이나 이제 봄에 날씨가 좋을 때 올라오시면 이제 바람의 청량감도 느끼시면서 기분도 좀 좋은 느낌을 받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까지 대를 이은 정원 사랑은 답답한 회색 도시의 작은 쉼표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박봉준 대표의 철학은 큰 울림이 되어 정원의 가치를 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 정원을 더 숲이 많이 우거지도록 하고 건물 전체가 숲이 다 감싸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고 싶고요. 또 실내에서도 정원을 만들 계획이 갖고 있습니다. 단단한 콘크리트를 뚫고 나온 나무가 전하는 청량한 기운. 울산 곳곳이 녹색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계절마다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자연의 매력. 지난 2019년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울산은 산업도시를 넘어 생태 정원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즐기는 녹색 공간. 초록초록한 정원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휴식처이자 위안을 선물하는데요. 아이들은 자연을 친구 삼아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집에 있으면 아이들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지고 그걸 받아주면 저희도 이제 점점 이제 지쳐가는데 밖에 나오면 아이들이 또 알아서 스스로 뛰어놀고 자연 속에서 놀이를 찾아서 하니까 아이들도 좋고 저희도 좋고 그래서 자주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도시정원이 주는 유익함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됐는데요. 녹색 공간과 가까울수록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현대인 분들께서 이 정원 속에 있는 초록과 그린을 접하게 된다면 평온과 안정은 물론 마음의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까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원에서의 보는 그린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힘을, 근육을 채워주는 에너지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년 전 울산시는 시민 삶 속으로 가고 싶은 정원도시를 선언하며 정원도시 울산을 향한 젠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예,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4대 전략과 13개 실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을 보면은 그 정원문화 산업의 체계적인 보급과 육성을 위한 거점 시설로 태화강 국가정원 근처에 정원지원센터와 가든마켓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 또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민간 공동체 정원을 발굴하고 생활 밀착형 정원, 또 도심 속 테마 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도시의 변화. 정원도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한데요. 직접 가꾼 정원을 모두에게 내어주는 시민이 늘고 있습니다. 산과 들로 둘러싸인 울주군 두동면. 이곳에 모두의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동네 책방 카페가 울산에서 7번째 민간 정원이 됐습니다. 저는 정원이 지붕 없는 거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원에서는 쉬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심지어는 책도 읽고, 그런 이웃들이 와서 언제든 펼쳐놓고 나눔을 하는 그런 거실의 역할을 저희 집 정원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 정원은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만들고 가꾼 정원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지자체에 등록한 곳을 뜻하는데요. 울산에서는 남구 구암정원을 비롯해 북구 나우이제, 울주군 온실리움, 바이허니 등 모두 7곳의 민간 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가장 최근에 민간 정원으로 지정된 울주군 바이허니. 어린 시절 꽃을 키우던 어머니를 보고 자라면서 정원 가꾸기가 일상이 됐다는 박태숙 대표. 입구에서부터 저희 집 카페 출입구까지 들어오시는데 한참 걸리세요. 그 직진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좌우에 피어있는 꽃들과 눈맞춤 하시면서 인사하시면서, 또 오시는 손님들끼리 이건 무슨 꽃이야 라고 서로서로 이야기 나누시면서 한참을 두리번 하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들어오셔서는 저한테 고맙다고 해주세요. 이렇게 이쁜 꽃들을 많이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할 때 저도 너무 감사하고 즐겁지요. 고맙습니다. 시골집 마당 같은 푸근함이 정겹습니다. 삶 속에 스며든 자연스러운 습관은 멋진 풍경을 만들었습니다. 오며 가며 자주 들르는 편이고요. 커피 마시러도 오지만 꽃도 보고 책도 보고, 여기 정원이 주는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교회에 나오면 사람들은 보통 논, 밭, 산 이런 풍경들을 생각하지만 여기에 들어오면 또 특별하게 더 알록달록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계절마다 피는 꽃들 이름은 잘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가 주는 기쁨, 행복,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정원을 사랑하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민간 정원. 이제 모두가 누리는 만큼 제도와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민간 정원으로 지정이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근데 그 기쁨과 감사한 뒤에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껴져요. 예, 울산시에서 지정받은 만큼 이제 시민들에게 그만큼 보답하고 나눠야겠다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품은 도시 울산. 과연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우리 삶 속에 정원 문화가 뿌리를 내려야 진정한 정원 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맞닿은 기다란 정원. 길 하나 건넜을 뿐인데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정원 세계가 펼쳐집니다. 오롯이 자연을 느끼는 시간. 아름답게 조성된 생활 속 정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시민들에게는 삶의 일부가,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주는 공간, 여유가 넘치는 평화로운 일상은 모두를 웃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저기 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맨발로 땅을 걸으면서 자연을 오롯이 즐기고 있는데요. 건강도 챙기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도 즐기고 태화강에서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인데요. 어른이 되고 맨발로 땅을 디뎌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 발, 두 발, 흙의 기운이 기분마저 좋게 하네요. 구경만 하던 정원을 넘어 직접 땅을 밟으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 정원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영도구. 바다와 맞닿은 이곳에 비밀스러운 마을이 있습니다. 철강과 조선업으로 유명했지만 경기가 나빠지면서 빈집이 늘어난 봉산마을. 주민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빈집을 철거한 공간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블루베리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블루베리가 그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한 안전 친환경 작물인데다가 화분 재배가 또 가능한 작물이어서 마을에서 이제 블루베리를 집중적으로 이래 마을 작물로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빈집으로 가득했던 사라질 위기의 마을. 마을을 지켜낸 건 블루베리 나무였습니다.
블루베리가 빈 집터를 채운 지 어느덧 10년. 주민들이 직접 일구는 블루베리 농장 정원은 그 사이 7곳으로 늘었습니다. 블루베리라는 이 나무가 상당히 그 수형, 나무 모양도 예쁘고 낙엽이 져도 그 아름답고 낙엽일 때는 더 아름답고 또 봄에 또 꽃이 피면 향기도 있고 블루베리 또 열매 수확할 때는 그 애기들이 마을에 그 하니까 뭐 사철 이래 다 이제 다양한 볼거리들을 그 제공을 하죠. 블루베리를 심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했던 주민들. 하지만 도심 속 블루베리는 흔치 않은 풍경으로 주목받으며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계기가 됐습니다. 애써 찾아온 귀한 손님이 잠시 들렀다 가는 게 아쉬웠던 주민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는데요. 주민들의 참신한 생각은 블루베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주인이 없던 빈집은 체험 장소로, 직접 준비한 체험거리는 마을의 새로운 소두본으로 자리 잡으며 봉산마을의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작은 블루베리가 가져온 큰 변화. 싱그러운 블루베리 정원은 모두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정원도 멋지고 특히 블루베리 농장이 잘 조성되어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랑 함께 블루베리도 심어도 보고 따보기도 하고 먹어도 보고 하는 그런 재미가 참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찾아오고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면서 블루베리에 대한 주민들의 애정은 더욱 각별해졌는데요. 마을 곳곳을 식물로 채우며 정원의 가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20년 정도를 살았는데 예전에 빈집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 사람들이 쌓아놓기도 하고 보기에도 너무 안 좋고 했는데 이 집들을 철거를 하고 블루베리를 심어서 되게 보기에도 좋고 이 블루베리를 체험하기 위해서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마을이 활력을 띠게 된 것 같습니다. 사라질 뻔한 마을을 되살린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전문가로서 봉산마을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김수진 박사는 관이 주도하는 정원 문화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봉산마을이 성공 사례로 손꼽히는 건 변화의 중심에 주민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뭐 공간의 변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정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 정비도 같이 하게 되고 뭐 자기 집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니까 좀 더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담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오래도록 사랑받기 위한 필수 조건. 정원의 가치를 깨닫고 함께 가꾸어가는 일입니다.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전문가의 손길도 중요하지만 그 정원을 이용하거나 관심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실제 그 정원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돌봐주는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정원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블루베리 나무가 농장을 이루고 정원이 되면서 활기를 되찾은 봉산마을. 지난달 2023 행복마을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새롭게 선정되며 주민이 행복한 마을로 또 한 번 도약을 꿈꾸고 있는데요. 영도 봉산마을은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함께 가꿔야 더 큰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땐 소중함을 몰랐던 거야. 그땐 외로움을 몰랐으니까. 전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해맞이 명소 간절곶.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울산의 대표 해양 관광지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잔디광장에 난데없이 중장비가 등장했습니다. 주변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공간에 꽃나무를 심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구슬땀을 흘려가며 무언가에 집중하는 사람들. 하는 일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들은 관절곶에서 무엇을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이제 서울, 경기 지방에서만 이렇게 정원을 조성해 봤었는데요. 이렇게 울산에서 또 바닷가를 보면서 정원을 조성하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도전이고 또 배울 점이 많아서 얻어가는 게 많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생활 속 정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울산 정원 스토리 페어. 벌써 7년째 정원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울산 정원 스토리 페어는 2017년부터 울산 시민들의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울산시와 그리고 저희 울산 조경협회에서 주관하는 시민 참여형 정원 행사입니다. 울산 시민뿐만 아니고 전국에 계신 시민들과 학생들이 참여하여 정원 작품 20개 점을 선정해서 이곳 간절곶 공원 일원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울산 시민과 전국의 조경학과 학생들이 함께 만든 20여 개의 작은 정원. 조성된 정원은 행사 기간 반짝 전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데요. 간절곶의 새로운 명소가 되어 계속해서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주어진 공간은 작은 텃밭 크기에 불과하지만 내가 만든 정원이 모두의 공간으로 남는다는 의미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바다를 만나러 울산 간절곶을 찾은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알록달록 식물들의 인사가 반갑기만 한데요. 마치 비밀의 정원이라도 찾아낸 기분입니다. 이 정원은 이번 스토리페어에서 동상을 받은 작품이고 가장 이제 주목해서 보실 점들이 버려지는 그 재활용품들을 활용해서 이런 접시라든지 그리고 항아리도 깨진 겁니다. 밑에가 다 깨져서 못 쓰는 항아리들. 어떻게 보면 탄소 중립 시대에 버려지는 재활용품들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쁘게 정원을 꾸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높은 점수로 이번에 동상을 받은 것 같아요.
환경을 지키는 정원. 제각각 모습은 달라도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주말에 가족들과 지금 겸사겸사 밖에 나와 봤는데 여기가 처음에는 이제 잔디밭이었는데 정원들도 이렇게 이쁘게 꾸며놔서 아주 보기가 좋네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제 꽃들을 심을 건데 요거를 저희가 왜 심냐면 오늘 때마침 이제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 현상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지구 온난화가 아니고 지구 열대화 현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이 지구가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조경하는 사람들, 정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나무 한 주 더 심고 꽃 한 송이 더 심는 역할, 그 정도로서 이 지구의 열기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어른들은 이미 이 지구를 마음껏 사용했잖아요. 너무 우리는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 이 지구를 좀 더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이 꽃 화분 심기 행사를 진행할 겁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묘종을 직접 옮기는 참가자들. 기후위기를 막겠다는 의지도 함께 실어 나르는데요. 바다로 유명한 간절곶이 꽃밭으로 변신할 시간입니다. 가을 정치에 맞는 그런 꽃들로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껑의 비름, 그리고 청꽃, 뭐 헬레니움, 공작아스타 등 뭐 이렇게 다양한 종류 한 10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들이 오늘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참가자들의 손길이 지날 때마다 피어나는 예쁜 꽃들. 자나 이거를 이렇게 파볼까? 이렇게 파고 이거 토닥토닥 해주자 이렇게. 맺지? 이렇게 토닥토닥. 이거 한 거 이거 아빠 줄까? 안 돼.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땅에 고귀한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울산공원에 갔을 때도 이런 예쁜 정원이 있어가지고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이번에 간절곶에서도 울산 정원 페스티벌을 한다길래 보러 왔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녹색 공간이 아쉬웠던 울산. 모두의 노력으로 회색 도시가 녹색을 덧입고 있습니다. 아이랑 같이 간절곶에 와서 예쁜 정원도 구경하고 식물도 직접 심어보고 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도 될 것 같고요. 또 매번 와서 간절곶에 그 식물이 잘 자라는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도시 생활을 하면서 풀 밟아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 한번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정원이 모여 만들어낸 아름다운 공간. 행사는 모두 끝이 났지만 정원은 그대로 남아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네 바퀴로 가는 자전거. 삶의 질이 어차피 높아지려고 하면은 정원을 또 접해야 되는 어떤 기회가 많이 생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정원이 많이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이제 이런 걸 접함으로 인하고 시민들이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어떤 눈높이라든가 실제 이런 게 많이 향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원. 생활 속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원이라 하면 태화강 국가정원에만 국한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짜투리 땅까지도 하나의 정원 요소로 생각하고 이번 스토리 페어를 통하여 울산 곳곳이 정원으로 물들 수 있는 그러한 정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매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이 반기는 간절곶. 가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하늘에 휘바람이 분대요. 눈여겨둔 곁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그애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나풀대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이런 내 마음 비밀을 품은 또 하나의 정원. 이곳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When I see a smile, would you stand by?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잔잔한 호수가 반겨주는 서남 호수공원입니다. 평일 오후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자연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놀라운 건 원래 이곳이 녹색과는 거리가 아주 먼 곳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도시 울산 공장에 물을 공급하던 댐이었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을 이끈 장소. 서남 호수공원은 공장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던 댐이었는데요. 공업용 댐이 언제든 다가갈 수 있는 공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서남호수공원은 1964년 서남댐이 조성되었으며 수질 보정 및 안전의 이유로 지난 40년간 사람의 출입이 차단되었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친수 공간의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 제공 등을 위해 2005년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지금의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도시의 성장을 응원하던 역사를 뒤로하고 사계절 다른 매력을 뽐내며 모두가 사랑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힐링이죠. 짜증나는 일도 많은데 공원에 나와서 녹색을 보면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누구나 꿈꾸는 나만의 정원.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을 계기로 내디딘 정원도시를 향한 발걸음. 정원의 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 녹색 공간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정원을 사랑하고 아낄 때 정원도시 울산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행복해질 울산.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식물들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가치를 입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이 시민들을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자발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간다면 그게 결국에는 가장 아름다운 정원도시의 지향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꼭꼭 숨겨두었던 나만의 정원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들. 모두의 공간으로 변신한 비밀 정원. 녹색 도시 울산을 이끄는 새로운 힘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눈부신 공간, 정원. 바쁜 일상 속 쉼표가 되어 우리의 행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산책이나 할까 오늘도 사랑이 없는 거리 위에서 산책이나 할까 오늘도 하루를 다 보내도 한심하지 않아. 도심 속에서 여유와 휴식을 즐기며 대자연의 멋을 품에 안은 정원. 지금까지 몰랐던 이 비밀스러운 공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정원도시 울산. 그 기분 좋은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 보니 정원에 대한 꿈이 다들 큽니다. 하지만 그거는 먼 꿈일 뿐이고 작은 정원이라도 내 스스로 가꾸는 이런 정원이 하나하나 생겨서 울산시가 전체가 정원이. 여기 관광 오신 분들이 아 여기가 진짜 정원 도시가 맞구나.